요즘 난방을 하면서 코와 목 등이 건조해져서 실내 가습이 갈수록 큰 관심사가 됐는데요. 보편적으로는 가습이 정말 중요하지만 노약자들에게는 지나치면 해로울 수도 있다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는 가습기 사용이 권장되지만 침대나 전자제품 주변에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모은희 기자와 함께 알아볼 주제는 가습기입니다. 네, 이 가습기는 항상 쓸지 말지 관리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요. 가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궁금증 좀 속 시원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은 감기에 걸리기가 딱 쉬운 계절이잖아요. 네. 네, 습도 관리만 잘 해줘도 겨울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대요. 그렇다고 가습기를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니까 주의해야겠죠. 오늘 건강충전에서는 적당한 가습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천차만별 가습기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 집에 맞는 가습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초겨울로 접어들며 습도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져 곳곳에서 건조주의보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열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실내의 건조함은 더욱 심각합니다. 난방기를 가동하면 습도가 점차 낮아져서 심할 경우 숨쉬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자 감기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목이 많이 마르고 기침, 감기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그래서 병원 오게 됐어요. 앉으시고요. 네, 김지원님 증상은 겨울철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코와 목,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서 섬모 운동이 떨어집니다. 섬모 운동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먼지나 박테리아, 이런 균들을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려면 습도 관리가 필수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주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3년째 가습기를 쓰고 있다는 이 집. 딸 시현이의 비염 때문에 가습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애들 비염 때문에 항상 꾸준히 키는 편이고요. 요즘에 또 추워가지고 실내 온도를 좀 높였는데 더 건조해서 계속 키는 편이에요. 겨울철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작은 가습기 하나가 실내 습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요?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습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현재 실내 습도는 37%로 39%로 적정 습도에서 약간 부족한데요. 거실에서 30분간 가습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53%, 습도가 14%나 상승했네요. 가습기가 습도를 높여주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마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로 샀어요. 한 전자제품 상가를 찾았습니다. 20가지도 넘는 가습기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가습기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가습기는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 뜨거운 수증기로 가습하는 방식입니다. 살균력은 좋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화상의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네요. 반면 초음파 가습기는 가습 양은 많지만요. 차가운 증기를 내뿜는다는 사실 알아둬야겠습니다. 유화 모드가 있는데요. 복합식 가습기는 살균력과 가습력을 모두 갖췄는데요. 가격이 높은 편이고 수입처기 복잡한 제품이 많다니까 확인하고 구매하셔야겠네요. 최근엔 또 에어워셔 제품을 많이 찾는데요. 젖은 수건을 말리는 것 같은 자연 기화 원리인데 소음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에어워셔는 공기를 물로 닦아주는 방식인데요.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미세먼지를 물로 깨끗이 닦아서 깨끗한 공기를 멀리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초미세 가습이어서 멀리까지 습도를 높일 수 있어서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요. 반면에 가격이 조금 비싸고 부피가 좀 큰 단점도 있습니다.
습도 설정은 안 되지만 가습기 살균제 걱정이 없는 자연 가습도 인기죠. 빨래를 좀 거실에 널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따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전에 수건 걸어두고 젖은 수건 걸어둔다든지. 흔히 젖은 빨래를 많이 널어두면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거되지 않은 세제 성분이 공기 중에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잠잘 때 머리맡에 두는 건 피해야 합니다. 물그릇은 가장 손쉬운 가습법인데요. 이럴 때는 이왕이면 항아리나 밑이 넓적한 사기 그릇이 좋다고 해요. 개운죽이나 해문목 같은 식물들도 인기가 많은데요. 그 효과가 가습기 못지 않고요. 전기료 걱정, 청소 걱정 없으니까 안성맞춤이죠. 하지만 습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높은 습도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데요. 체온 조절이 미숙한 아기들은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경우는 40에서 50% 정도로 습도를 너무 유지해야 습도가 합니다. 높은 경우에는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와 같은 균들이 서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호흡기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가습기에 물을 매일 갈아주고요. 세척과 소독도 최대한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균 번식이 쉬운 침구나 전자제품 주변에서는 가습기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장시간 사용한 후엔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어야 더 쾌적해지겠죠? 다양한 가습 방법,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돌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올바른 가습법으로 상쾌하고 건강한 겨울 맞이하세요.